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에델바이스 임플란트 센터의 이재범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범 원장님 얼마 전에 해외 미팅이 있어서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디 다녀오신 건가요? 얼마 전, 네, 지난주고요. 네. 스위스 쭈리히에 있는 미팅에 좀 다녀왔습니다. 스위스 찌리를 다녀오셨군요. 네, 미국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 스위스에서 뭘 하고 오셨는지 궁금해서요. 이제 노벨 바이오케라고 임플란트를 최초로 상용화시킨 스웨덴 컴퍼니가 있습니다. 예. 그 컴퍼니가 이제 세계에서 임플란트 쪽엔 제일 유명하고 임플란트에서 많은 컨셉들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인데 예. 그 회사가 지금 헤드쿼터가 쭈리히로 옮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있을 때부터 한 2010년부터 리서치 펀드를 받고 리서치 프로젝트에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 예. 그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2월에 전 세계에서 한 50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향후 회사의 발전 그 방향, 그다음에 어떤 제품을 개발할지 이런 거를 같이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연구하던 것들하고 연관 지어져서 미국에서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갔는데 그중에 한 명으로 제가 인바이트 돼서 간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재범 원장님 지금 에델바이스 치과에서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진료를 하고 계시면서도 그 전에 또 오랫동안 연구 활동을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속된 어떤 차원에서 그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서 이 앞으로 그 임플란트 쪽에 어떤 신기술이 있을지 또 그 임플란트 노벨 바이오케어는 어떻게 갈지 그것에 어떤 미팅에 같이 참여하셨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좀 이재범 원장님께서 가셨을 때 5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한국 분들이 또 계셨나요? 어, 안타깝게 예. 아시아인은 일본 사람 한 명 제가 봤고요. 예. 한국 사람은 저 한 명. 그리고 그 외에 뭐 인도 사람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은 인도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아니고 대부분 이제 한 분은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던 분 한 분 봤고 한 분은 영국에 있는 분. 그 나머지는 대부분 유럽하고 미국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초청돼서 가신 건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크게 어떤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인풋을 주는 클리니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가들이 있죠. 네. 그다음에 실제로 또 그걸 써보고 그것을 마켓에다가 알리면서 치과 의사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임상가들이 있는데 예. 저는 개발하는 쪽에 대한 연구 쪽에 오래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어떤 것들이 개발되면 그것들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임상가로서 또 써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라고 인풋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셀렉션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범 원장님은 연구도 하시지만 임상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말이죠. 예, 예. 뭐 어떤 분야나 그렇겠지만 의료 분야를 보자면은 뭐 신약이 계속 나오고 또 신재료 또 신기술이 또 연구되고 개발되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임상하시는 그러니까 진료하시는 우리 일선에 그서 이렇게 환자를 대하시는 우리 그 의사 선생님이라고 저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예. 근데 진료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새롭게 개발되는 것들 신약이라든지 신기술을 가서 또 배우고 받아들일 때 그게 또 환자에게 적용돼서 더욱 또 몸에 더 좋은 그런 어떤 약이나 기술들을 환자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원장님은 그 이전 단계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먼저 또 보시고 사용하시고 그 중간 단계에 리뷰를 주시고 그런 어떤 부분을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개발자들의 입장에선 그들이 보기에 이런 것들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많이 만들지만 예. 실제로 그게 시장에 다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개발됐을 때 임상가들이 볼 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것 내지는 그게 나오더라도 어떤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생길 만한 것들을 이제 추려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게 정말 쓰일 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평가를 해주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죠. 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뭐 이게 물건이 마켓에 나오기 전에 개발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것, 그다음에 마켓이 나오고 나서 일단 모든 레귤레이션이 다 패스하고 나면 그걸 누군가 사용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주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케이스를 만들어서 닥터들을 이제 교육하고 하는 그런 파트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아무래도 이재봉 원장님께서는 이 임플란트에 관한 것들을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이 개발됐는지 또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치과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일 먼저는 지금까지 이제 임플란트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임플란트가 타이타늄이라는 약간 그 회색빛 나는 그런 메탈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는 그 재료를 조금 다양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는 그 타이타늄 재료 표면을 처리하는 기술들이 전에는 단순히 뼈 조직이 자라오는 것만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수술 방법의 간편화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걸 뭐 3차원 영상으로 해서 미리 디자인을 해서 심어보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뭐 뼈를 평평하게 하고 임플란트 개수를 줄이고 빨리 보철물을 넣는 방향 내지는 최근에 이제 어떤 하나 미국의 컴퍼니 같이 개발된 게 의료 쪽에서 왜 로봇 서저리를 하듯이 예. 치과계에서도 로봇 서저리를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 그것도 그렇게 멀지 않는 장래에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로봇이 우리의 치아를 이렇게 시술해 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고정시키고 나면 입 안에다가 임플란트 심을 때 닥터가 손을 입 안에다 집어넣지 않고 예. 약간 리모트 컨트롤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이죠. 아. 자 앞으로 더욱더 어떤 임플란트에 대한 신기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재료도 다양해지고 예. 이 초기에 비해서도 지금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 아닌가요? 임플란트 재료가요? 초기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초기에는 일단 임플란트도 좀 약한 재료를 쓰다가 지금 좀 단단한 재료가 나왔고 네. 표면 처리도 많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약한 뼈에 심거나 임플란트를 하나 상하게 심는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예. 지금은 뼈가 자라는 속도를 빨리 해서 빼자마자 심거나 하는 그런 것도 좀 개발이 돼 있고요. 아. 그다음에 처음에는 그 위에 올라가는 게 이가 많이 빠진 경우에 틀니 같은 스타일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제 개별적인 치아 내지는 밖에서 봤을 때 자연 치아하고 별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심미적으로 개선된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재료도 처음에는 메탈 주로 위주로 쓰다가 지금은 뭐 지르코늄이나 프로세라나 여러 가지 치아 색깔 나는 세라믹 재료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더 또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예. 그런 만큼 또 기간도 단축될 수 있겠네요. 네, 주로 이제 생각하는 게 간편하게 하는 것, 예. 그다음에 빨리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편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뭐 이제 자르고 꼬매고 하는 거였는데 그런 것도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예. 그다음에 시간도 전에는 처음에는 뭐 4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다 지금은 이제 기다리지 않는데 거기에 더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을 정도로 뼈가 많이 흡수된 경우에도 새로운 재료들을 도입해서 빨리 뼈가 생기게 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와 같이 그 뼈 재료들을 같이 넣었을 때 그게 임플란트와 같이 인테그레이션 되게 한다든가 예. 아니면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없어졌을 경우에 임플란트 표면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뼈 재료를 넣었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범 원장님 요즘 왜 디지털 하잖아요. 참 네네네. 디지털이 인기인데 치과 분야에서도 그런 변화가 있나요? 네네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제가 쭉 이제 보는 건 네. 전에는 작은 회사들이 개인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큰 회사들이 하나로 뭉쳐 가지고 그룹으로 활동을 하죠. 예. 잘 보면 구글도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회사를 갖고 있고 삼성도 그 안에 많은 회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치과계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큰 엄브렐라 컴퍼니가 작은 컴퍼니들을 쭉 소유하고 있어서 그 컴퍼니들을 다 전체 하나로 인테그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있는 그 임플란트 컴퍼니도 그 엄브렐라 컴퍼니 안에 엑스레이를 찍는 컴퍼니, 뭐 사진을 찍는 컴퍼니, 그다음에 구강 내 스캐닝하는 컴퍼니, 그다음에 그 서지컬 가이드를 만드는 컴퍼니, 그다음에 그 매트리얼을 서포트하는 컴퍼니 이게 다 하나로 인테그레이션 돼서 예. 이제는
환자가 왔을 때 3D로 찍고 임플란트를 심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의 보철물을 만들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디지털 라인으로 돼서 나오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안타까운 건 작은 회사들이 조금 발붙이기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또 개개의 그 세라미스트들이나 그런 랩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장비도 많이 사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는 개인의 기술보다는 이제는 디지털 기술이 어떤 사람의 손기술을 많이 대체하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긴 하겠네요. 하지만 일단 네. 환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뭐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디지털화되고 손이 적게 가면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비용도 좀 줄고 빨리 가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정확해집니다. 옛날에는 임플란트를 뭐 2개, 3개 심는 경우에 하나로 스프린트하면 이게 패시브하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예. 지금은 모든 걸 디지털하기 때문에 이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잘 맞습니다. 예. 미리 네. 정확하게 예측이 네네네. 가능하니까요, 네. 측정이. 예. 네. 자 디지털화된다 뭐 쉬워지고 편리해진다 뭐 이런 건 좋은데 그런데요. 또 간혹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임플란트를 심기 힘든 환자분들도 계시다 그러거든요. 예. 자 이런 측면에서의 개발은 어떤가요? 네. 심기 힘든 경우가 이제 한 2가지 측면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뼈가 너무 없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뼈를 이제 재생시켜서 그 위에다 임플란트를 심는 기술들 내지는 뼈가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뼈를 임플란트 심거나 아니면 입안에 있는 뼈 말고 다른 곳에 있는 뼈를 사용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어떤 분이 위턱에 뼈가 하나도 없어서 심을 수 없다. 그러면 이 관골, 자이고마라고 하죠. 이 얼굴 광대뼈를 이용해서 거기다 임플란트를 긴 거를 심어 가지고 그게 입안으로 나오게 해서 그 위에다가 보철물을 연결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예. 아래턱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의 이제 표면을 개선시켜서 조금 더 짧은 거를 쓰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약간 기울인 상태로 해서 대신 하나로 원바디를 스프린트해서 쓰는 그런 방법들이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리젝션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여러 가지 표면 처리 방법들 그런 거를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자 임플란트 점점 뭐 재료도 더 좋아지고요. 방법 면에서도 그렇고요. 점점 편리해지고 또 부작용도 덜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재범 원장님이 스위스의 노벨 바이오 케어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어떤 앞으로 나올 그런 임플란트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또 발전된 그런 것들도 보시지만 또 한편 그 회사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뭐 같이 참석하셨다 네. 그러는데 자 이게 세계적 회사잖아요. 세계 최초로 임플란트 상용화시키고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임플란트 예. 관련해서. 자 뭐가 달랐을까요? 또 이것도 궁금해져요. 이게 좀 전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을 다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회사들에서 뭐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연구 개발진을 고용을 해서 그들이 뭔가를 개발해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지금은 잘 보면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도 잘 보면 작은 컴퍼니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은 거를 많이 개발한 컴퍼니가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예. 그래서 큰 컴퍼니들은 요즘은 연구자들을 고용을 해서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정말 쓸만한 제품을 고르는 것을 더 많이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더 빨리 상용화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나온 것들이 이미 작은 컴퍼니에서 검증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어댑테이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혼자 다 한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다 같이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나눠진 것을 빨리 우리가 쓴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그거를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나오면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실은 회사 전체로 보면 굉장히 잃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 한 제품이 나올 때 굉장히 철저히 검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10개의 제품을 내놓으려고 해도 검증 단계를 거치다 보면 실제로는 아주 적은 한두 개의 제품만 시장에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중간에 없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제는 혼자 하는 세계 시대는 좀 간 것 같고 예.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가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범 원장님 또 진료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렇게 또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계속 찾으시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에델바이스 치과의 이재범 원장과 함께했습니다.